그날 저는 수다 떨러 경로당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도둑 잡으러 갔습니다. 우리 경로당 간식이 통째로 사라졌거든요. 몇 개가 아닙니다. 박스입니다. 귤 한 상자가, 과자 한 박스가 뜯지도 않은 채로 그냥 증발했습니다. 처음 발견한 건 총무가 아니었습니다. 청소 담당 김달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제일 먼저 오셔서 문 열고 창문 열고 커피포트 물 올리고 냉장고 정리까지 습관처럼 하시는 분. 그날도 평소처럼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멈춘 사람처럼 손은 손잡이에 붙어 있고 눈은 안쪽을 뚫어지게 보고 있고 그러다 아주 작게 하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경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도 고스톱 치던 손도 커피 젓던 숟가락도 잠깐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괜히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맨 아래 칸, 늘 귤 상자가 있던 자리,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귤 냄새만 남아있고 상자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귤 상자가 사라진 건데도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건 실수로 설명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들고 나간 겁니다. 그때 총무 박영자가 헐레벌떡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진짜 당황한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는 표정. 어제 제가 분명히 넣어놨는데요. 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경로당 안에서 숨죽인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혀를 차고 어떤 사람은 괜히 웃고 어떤 사람은 눈을 피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도둑이라는 단어는 원래 잘 안 나옵니다. 서로 오래 봤고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둑이다. 저는 냉장고 문을 한 번 더 열어봤습니다. 혹시 옆칸으로 옮겨둔 건가 싶어서. 그런데 귤만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과자 박스도 없었습니다. 뜯지도 않은 박스가 통째로, 요구르트 줄도 반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한두 개 집어먹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한 번에 크게 챙겨간 겁니다. 저는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헛웃음, 경로당 간식을 박스째 들고 갈 배짱이라니 대단합니다. 근데요, 화가 나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익숙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또 사건이다. 또 내가 잡아야 하는 사건이다. 저는 조용히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사라진 귤자리만 바라보면서 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경로당에서 제일 빠른 건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뉴스도 아닙니다. 수다입니다. 귤이 사라졌다는 말은 채 5분도 안 돼서 경로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누가 퍼뜨린 것도 아닌데 다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귤 상자 하나 없어진 게 국가 비상사태처럼 퍼집니다. 아까까지 고스톱 치던 분들이 패를 내려놓고 냉장고를 구경 오고 TV 보던 분들은 리모컨 들고 서서 뒤를 돌아봅니다. 커피 타던 분도 숟가락 든 채로 멈춰 있습니다. 전부 같은 표정. 이상한데 그 말은 아무도 안 하는데 다 얼굴에 써 있습니다. 저도 괜히 사람들 사이에 섞여 냉장고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텅 빈 자리, 아무리 봐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슬슬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잘못 옮긴 거 아니야? 어제 애들 왔었나? 설마 가져간 건 아니겠지? 설마라는 단어가 괜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웃으면서 말하는데 눈은 하나도 안 웃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웃깁니다.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이미 범인 찾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괜히 한 명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왔지? 누가 냉장고 자주 열지? 누가 비닐봉지 들고 다니지? 순간 경로당이 아니라 완전 수사본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툭 던졌습니다. 근데 창고 열쇠 가진 사람 몇 명 안 되지 않나? 그 말에 공기가 또 한 번 멈췄습니다. 맞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간식 창고 열쇠, 딱 3명, 총무 박영자, 회장 최만수, 청소 담당 김달수, 전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묘했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가능한 구조. 그럼 그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모르게 세 사람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김달수 어르신은 여전히 멍하니 냉장고만 보고 있고 회장은 괜히 헛기침만 하고 총무는 장부를 뒤적이며 내가 계산 잘못했나 중얼거립니다. 전부 평소랑 똑같은 행동인데 이상하게 오늘은 다 수상해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지겠는데 귤 도둑 하나 때문에 경로당 전체가 추리극이 됐습니다. 저는 괜히 자리로 돌아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좋습니다. 용의자 3명 확보. 이제 하나씩 봅시다. 이번엔 진짜로 잡아봅시다. 그날 이후로 경로당 가는 기분이 좀 달라졌습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출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괜히 일찍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이럴 때 범인이 움직입니다. 라고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참 별걸 다 믿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인사도 아니고 커피도 아닙니다. 냉장고 확인이었습니다. 귤 들어왔는지, 과자 새로 샀는지, 요구르트 몇 줄인지. 이제 자동입니다. 몸이 먼저 갑니다. 누가 보면 제가 총무인 줄 알았을 겁니다. 괜히 민망해서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도 눈은 계속 창고 쪽입니다. 창고 문, 열쇠, 비닐봉지, 이 3가지만 보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CCTV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일부러 옮겼습니다. 창고가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 누가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명당. 괜히 커피도 천천히 마셨습니다. 화장실도 참고 혹시 그 사이에 들락날락할까봐 진짜 형사 다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 최만수 어르신이 혼자 창고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손에 검은 비닐봉지 하나 들고 순간 심장이 쿵. 저거다. 저게 과자다. 저 안에 다 있다. 혼자 추리가 폭주했습니다. 괜히 몸 낮추고 괜히 고개 숨기고 누가 보면 도둑은 저였습니다. 회장님이 나오자마자 저도 모르게 슬쩍 따라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진짜 아무렇지 않은 척. 그리고 비닐 안을 힐끔 봤습니다. 쓰레기였습니다. 종이컵이랑 커피 찌꺼기 청소하다가 버리러 간 겁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툭 끊어졌습니다. 아, 망했다. 괜히 얼굴이 확 뜨거워졌습니다. 들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민망한지. 회장님이 왜요? 하고 쳐다보는데 제가 더 수상한 사람 같았습니다. 아, 아니요. 그냥 그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리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커피를 2잔 연달아 마셨습니다.
심장 진정하려고 참 귤 도둑 잡겠다고 멀쩡한 사람을 범인 만들 뻔했습니다. 괜히 혼자 웃음이 났습니다. 형사는 무슨 소설 너무 많이 봤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감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 얼굴 보고 의심하면 제가 먼저 망신입니다. 필요한 건 추리가 아니라 증거, 숫자, 기록.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문구점 들러 수첩 하나 샀습니다. 괜히 제일 작은 걸로,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걸로, 표지에 볼펜으로 크게 썼습니다. 경로당 간식 사건 파일. 적고 나니까 괜히 진짜 같았습니다. 저 혼자만 아는 비밀 작전처럼 이제 제대로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가방에는 이상한 물건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도 아니고 화장품도 아니고 조그만 수첩 하나, 겉표지에 제가 직접 쓴 글씨, 경로당 간식 사건 파일, 써놓고 보니 참 유치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사건에는 수첩 하나쯤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아는 비밀 무기 같았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자마자 저는 자동으로 냉장고부터 갔습니다. 이제 습관입니다. 귤 몇 박스 들어왔는지, 과자 몇 개 남았는지, 요구르트 몇 줄인지 뚜껑 열고 눈으로 세고 바로 적었습니다. 귤 2박스, 과자 3박스, 요구르트 20개. 날짜 옆에 조그맣게 숫자를 붙였습니다. 괜히 글씨도 또박또박 누가 검사라도 할 것처럼. 그러고 나서야 커피를 탔습니다. 이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수사 먼저, 커피 나중.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귤 그대로, 과자 그대로, 요구르트 그대로. 괜히 머쓱했습니다. 괜히 오버했나? 내가 너무 소설을 많이 봤나? 괜히 수첩이 민망해져서 가방 안 깊숙이 넣어둘까도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아침에 적었던 숫자랑 점심에 다시 세본 숫자가 달랐습니다. 귤 2박스 1박스, 한 박스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순간 등골이 싸해졌습니다. 이건 실수 아닙니다. 누가 봐도 들고 나간 양입니다. 저는 바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목요일 귤 마이너스 1박스, 과자 마이너스 1박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다음 주, 또 목요일, 또 한 박스, 또, 그 다음 주도, 또, 수첩을 쭉 펼쳐놓고 보니까 답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목요일, 목요일, 목요일. 전부 같은 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배고픈 사람이 몰래 하나 집어먹는 수준이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가져가는 날이 따로 있는 겁니다. 누군가 목요일마다 마음 먹고 박스째 챙겨가고 있습니다. 경로당 한쪽에서 고스톱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저 혼자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전부 수상해 보였습니다. 누가 가방을 들고 왔는지, 누가 일찍 가는지, 누가 창고 쪽을 자주 보는지 눈이 자동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목요일, 손주들 오는 날, 외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날, 그리고 간식 정리한다고 창고를 제일 자주 여는 사람, 총무, 이름이 수첩 위에서 괜히 더 진하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펜으로 그 이름 옆에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의미 없는 점인데 괜히 표시 같았습니다. 수첩을 덮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목요일 현장에서 봅시다. 이제 잠복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판단 아주 좋습니다. 오 씨는 적발이 아니라
확신 함정 예고까지만 불 붙이되 아직 터뜨리지 않는다. 이게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총무수상 행동 포착. 거의 확신. 하지만 바로 들이닥치지 않음. 좋아, 이번엔 준비하고 잡는다. 이렇게 갑니다. 긴장 유지 다음 씬 기대감 최고조. 신호. 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수정본. 목요일. 저는 일부러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신문을 넘기고 TV 뉴스에 고개를 끄덕이고 하지만 눈은 계속 창고 쪽이었습니다. 총무 박영자가 열쇠를 집어드는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간식 정리 좀 하고 올게요. 평소랑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분 일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가볍게 일어나 물컵을 들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사람처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창고 앞을 스치듯 지나가는데 안에서 박스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꺼운 상자가 바닥에 닿는 소리, 익숙한 소리, 제가 수첩에 적어둔 그 목요일 소리였습니다. 문틈으로 아주 잠깐 보였습니다. 귤 상자 하나, 비닐이 옆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멈췄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끝입니다. 한 번 따지고 한 번 얼굴 붉히고 그냥 어색하게 끝날 겁니다. 그건 재미없습니다. 아니, 그건 시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용히 발을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못 본 사람처럼 자리로 돌아와 커피를 다시 들었습니다. 심장은 아직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범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 번에 제대로 모두 보는 앞에서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목요일, 또 하나의 박스, 그리고 그 옆에 짧게 적었습니다. 다음 주 확인. 수첩을 덮으면서 혼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제가 준비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진짜 폭발 구간 갑니다. 여기가 이번 화 최대 사이다 씬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지금까지 14사건 의심 기록 패턴, 5 확신 함정 예고, 이제 6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 공개 장소, 사람들 다 있는 상황, 현행범 적발, 변명 바로 깨부수기, 코믹 통쾌 체면 박살, 즉 몰래 해결 공개 망신. 이 장르 핵심이에요. 청자가 와 시원하다 키읔키읔 해야 합니다. 씬 6.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더 부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귤 2박스, 과자 3박스, 요구르트 2줄, 하나하나 세면서 괜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 간식 많네요. 귤 2박스면 한동안 걱정 없겠어요. 이거 없어지면 진짜 큰일이죠? 괜히 웃으면서, 괜히 크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총무 박영자가 슬쩍 저를 봤습니다. 아주 잠깐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귤 상자에 매직으로 표시까지 했습니다. 작게, 아주 티 안 나게, 상자 옆면에 점 하나, 내 거다 표시처럼,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잠복이 아닙니다. 오늘은 공개 체포입니다. 사람들 제일 많은 시간까지 일부러 기다렸습니다. 11시쯤 경로당이 제일 시끄러울 때
고스톱 판 벌어지고 TV 소리 커지고 커피 냄새 퍼지고 딱 좋았습니다. 그때 총무가 또 일어났습니다. 간식 좀 정리할게요. 평소랑 똑같은 말, 평소랑 똑같은 표정. 그런데 이제는 저만 압니다. 저건 정리가 아닙니다. 이동입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반응도 안 했습니다. 괜히 쫓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5분, 딱 5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귤 좀 나눠 먹죠. 괜히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 몇 명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나도 하나 줘. 우르르 단체로 창고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딱 멈췄습니다. 귤 2박스 중 하나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던 그 자리, 텅, 순간 경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창고 안을 더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구석, 검은 비닐봉지 하나, 딱 봐도 네모난 상자 모양. 저는 천천히 그걸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탁 바닥에 뒤집었습니다. 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과자 박스도 같이 매직으로 찍어둔 제점 표시까지 그대로 완벽한 현행범 물증. 사람들 시선이 동시에 한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총무 박영자, 손에 열쇠, 얼굴 하얘짐, 입술 굳음. 그 표정, 딱 걸린 사람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도 말 안 했는데 전부 눈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괜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간식 정리하신 거죠? 조용한 한마디, 그게 더 셌습니다. 총무 입이 달싹였습니다. 그게 집에 애들이. 변명 시작.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귤이 바닥에 다 굴러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경로당에서 진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잡았다. 귤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과자 박스가 뒤집힌 채로 경로당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소리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분위기였습니다. 총무 박영자는 열쇠를 쥔 채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엔 제일 당당한 사람이 그날은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만 몇 번 움직였습니다. 집에 애들이 와서 조금만 가져가려고 했는데 조금이라는 단어가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 박스가 조금은 아니지요.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분위기에서 제가 화를 냈으면 아마 크게 싸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화는 안 나더군요. 대신 딱 한 가지만 떠올랐습니다. 이건 사람 문제라기보다 구조 문제다. 총무는 열쇠를 가지고 있고 간식은 한 곳에 모여 있고 확인하는 사람은 없고 이러면 마음이 약해지든 욕심이 생기든 언젠가는 터집니다. 저는 귤을 다시 상자에 담았습니다. 과자 박스도 세워놓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간식 장부 만듭시다. 누가 몇 박스 샀는지, 누가 몇 개 나눴는지, 남은 게 몇 개인지 매주 다 같이 확인합시다. 조용했지만 확실한 제안이었습니다. 몇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 최만수도 작게 그래야겠네 했습니다. 총무 박영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열쇠는 한 사람만 가지지 않았습니다. 회장, 총무, 그리고 한 명 더. 셋이 같이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간식 들어오면 바로 칠판에 적었습니다. 귤 2박스, 과자 3박스, 그리고 매주 목요일
모두 있는 자리에서 직접 나눴습니다. 창고는 이제 혼자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스째 사라지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굳이 총무를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체면은 조금 구겼지만 완전히 망가뜨리진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경로당은 다시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고스톱 소리도, TV 뉴스도, 커피 향도, 그리고 귤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경로당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간식 들어오면 바로 칠판에 적고 나눠 먹을 땐 다 같이 모여서 나누고 창고 열쇠는 세 사람이 돌아가며 들고 다녔습니다. 처음 며칠은 다들 괜히 숫자부터 셌습니다. 귤 몇 개 남았는지, 과자 몇 봉지 줄었는지 서로 눈치 보면서요. 참 웃깁니다. 그전엔 아무도 신경 안 쓰던 걸 이제는 다들 형사입니다. 고스톱 치다가도 귤 하나 누가 먹었어? 이 소리부터 나옵니다. 괜히 서로 웃고 괜히 서로 놀리고 덕분에 간식은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짜로요. 그 많던 박스 실종 사건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총무 박영자도 이제는 먼저 말합니다. 귤 오늘 몇 개씩 나눌까요? 괜히 더 꼼꼼해졌습니다. 사람 참 간사합니다. 걸리고 나면 세상 제일 성실해집니다. 저는 가끔 창고 앞을 지나가다 괜히 멈춰섭니다. 문이 닫혀 있는지 상자가 제자리에 있는지 아무 일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상합니다. 이제 사건 없으면 좀 심심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귤 그대로, 과자 그대로, 요구르트 그대로. 괜히 허탈해서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경로당이 다시 경로당 같아졌으니까요. 저는 가방을 툭 치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동문 앞에서 괜히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혹시 또 뭔가 없어지진 않았나? 혹시 또 제가 나설 일 없나? 참 웃깁니다. 남들은 간식 먹으러 오는데 저 혼자 사건 찾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요, 이상하게 싫진 않습니다. 심장이 조금 두근거리는 게 아직 살아있는 기분이라서요. 그래서 오늘도 집에 바로 안 가고 경로당을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뭐 없습니까?